자, 이제부터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릴레이션의 특징은 앞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들 간의 관계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에 대한 정의, 집합에 대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릴레이셔널 모델의 중요 원리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특징은 릴레이션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릴레이션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 보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래서 중간고사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특징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릴레이션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터플들의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릴레이션 안에 터플들의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릴레이션은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릴레이션은 터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에는 원소들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보이기는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터플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합이 순서가 없어서 터플에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첫 번째 터플이고 이게 두 번째 터플이고 이게 세 번째 터플이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터플들의 집합을 표로 표현했기 때문에 순서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터플, 두 번째 터플, 세 번째 터플 이런 식의 순서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터플이 어느 거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첫 번째 터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테이블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첫 번째로 보이지만 첫 번째 터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터플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터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터플이 순서가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이 터플들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하느냐, 어떻게 이 터플을 이용하느냐. 터플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느냐면 키 애트리뷰트,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 애트리뷰트의 값이 하나 주어지면 이 값을 갖는 터플은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SSN이 305-61-2435라고 하는 값을 갖는 터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SN이 이 값을 갖는 터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터플이지만 이게 첫 번째 터플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플의 키 값을 가지고 각 터플을 식별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주소나 순서, 위치가 없기 때문에 터플이 갖는 값을 이용해서 터플을 식별하는데 하나하나씩 식별하려면 키가 필요하죠. 하나하나를 식별하기 위해. 그래서 이 키가 꼭 있어야 되고 키 값을 이용해서 터플을 식별한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터플에는 순서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터플에는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터플들은 릴레이션은 터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원래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릴레이션 내에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 애트리뷰트 순서하고 터플 내의 값의 순서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터플의 순서만 주어지면 그 안에 값의 순서도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릴레이션 내에 이 애트리뷰트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릴레이션 내에 애트리뷰트의 순서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이 순서를 주는 거에 맞춰서 터플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내에 애트리뷰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 순서에 맞춰서 터플의 값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어떤 터플의 요 값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의 스키마 내에 있는 애트리뷰트의 순서, 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순서를 바꾸면 이 값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트리뷰트와 값의 순서는 짝을 이룬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의 이름과 릴레이션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애트리뷰트 이름의 순서를 바꿔서 주면 값의 순서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릴레이션을 보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순서가 필요 없다.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필요한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테이블의 예제입니다. name,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주소, 오피스, age, GPA 요런 순서가 아닌 그 다음에 보시면 요런 순서로 name, 소셜 시큐리티 뒤에 있던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다른 순서로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꿔서 테이블을 보겠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값을 보고 앞에 보시면 요 순서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순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트리뷰트 이름하고 값이 짝만 이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터플들의 나열 순서도 벤자민 베이어가 맨 앞에 왔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벤자민 베이어가 맨 뒤로 가고 다른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터플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순서로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애트리뷰트들도 다른 순서로 바꾸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 순서에 맞춰서 터플의 값을 이용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터플 내의 값, 이 터플이 값의 표현인데 이 값은 원자 값을 갖는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옛날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원자도 다른 세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옛날 사람들은 원자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단위, 그래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값이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갖는 이런 값이 아닌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이걸 이제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터플 내의 값들은 다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 이 원자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이런 애트리뷰트 값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값이 여러 개 있는, 값이 여러 개 오는 다치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ER 모델 배우실 때 ER 모델의 애트리뷰트 종류에는 복합 애트리뷰트, 다치 애트리뷰트 뭐 이런 등등이 가능했어요. 이거는 ER 모델에서 허용하는 거지만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런 거 허용 안 합니다. 복합 애트리뷰트, 다치 애트리뷰트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값이 한 개 있는 단순 애트리뷰트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예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값이 하나하나 쪼갤 수 없는 원자 값들로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세부 컴포넌트로 쪼개지지도 않고 값이 여러 개 올 수도 없고 값이 하나씩 원자 값들로 옵니다. 하나씩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는 값이다. 더 세부적으로 쪼갤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릴레이션은 표가 딱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다 똑같이 이런 모든 행들이 다 한 개의 값을 가지니까 이런 마치 엑셀의 2차원 격자 모양의 이런 형태의 표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비공식적으로 표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형태의 표는 안 되고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표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터플대의 값이 원작 값을 갖는다. 여기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터플들은 중복되지 않는다. 똑같은 값을 갖는 터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터플들의 똑같은 값을 갖는 중복된 터플은 있으면 안 됩니다. 터플들은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릴레이션은 터플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집합은 어떤 값이 원소로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원소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터플들의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하는 터플이나 AABBC라고 하는 AAABC라는 집합이나 AABBC라고 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플들의 릴레이션의 집합에는 원소가 서로 다 각각 서로 다른 A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지 두 번 있느냐 여러 번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는 원소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릴레이션이 터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터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터플들은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ABC라는 집합이나 BCA라는 집합이나 같은 집합이에요. 릴레이션 집합에서는 순서를 따지지 않고 어떤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 터플에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터플들의 값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터플들의 값들이 다 다릅니다.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이는 같지만 이 전체 터플, 이 터플과 이 터플, 전체 터플의 내용은 서로 다르죠. 똑같은 내용의 터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다 릴레이션이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릴레이션의 특징. 첫 번째, 터플들의 순서가 없다. 터플 내의 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순서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터플 내의 값들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애트리뷰트하고 짝을 맞춰서 한다면 값들의 순서는 없다. 값들의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터플 내의 값은 원자 값을 갖는다.
네 번째가 터플들은 중복되지 않는다. 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릴레이션의 특징들과 관련해서 터플들의 값을 표기하는 방법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터플 내에 AI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값만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 T의 괄호 AI 또는 T.AI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애트리뷰트 이름만 이렇게 주어지면 그 터플의 요 애트리뷰트 값을 표시합니다. 터플 내에 값의 순서가 있다고 치면 두 번째 애트리뷰트 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이 애트리뷰트의 값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애트리뷰트냐, 어느 애트리뷰트의 값이 어떤 터플에 어느 애트리뷰트냐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명시해서 어느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애트리뷰트들의 값을 이용하겠다, 어떤 터플에 여러 애트리뷰트의 값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애트리뷰트의 값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앞에 테이블의 예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 터플을 T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이 터플을 T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T의 네임 이렇게 하시면 이 터플의 이 값을 나타낸다. 이 터플의 이 값을 나타내고 싶다. T의 AG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의 SSN AG GPA 이렇게 여러 애트리뷰트를 표시하면 뭐 어떤 뜻이 되느냐, 요거는 요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533691238 그 다음에 나이 19 3.25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터플에 요 값들이 딱 정해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애트리뷰트 이름을 줘서 그 애트리뷰트 이름에 나열된 순서대로 그때그때마다 값을 가져오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두 번째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의 순서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이 순서에 맞춰서 터플의 값을 그때그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애트리뷰트의 순서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어떤 터플에서 어떤 애트리뷰트 값만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여러 애트리뷰트들을 이 순서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그 순서로 나열을 해주면 그 순서대로 값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플 내에 애트리뷰트들을 임의의 순서로 가지고 올 때 표현하는 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제약 조건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